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이 나가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나갔다가 지금은 피똥을 퐁퐁퐁 싸고 있는 그런 거지같은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상간녀가 아들 임신했다고 있는 새끼들 다 버리고 가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친자가 아니네. 야 너랑 네 애미 이제 어쩌냐. 원제, 돌아오고 싶다는 전 남편 새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걔 거지같은 남편 새끼랑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공주님 두 분 모시고 사는 중인데요. 이 아이들이 왜 공주님이냐 하면 저에게 있어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들이라 그런 거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평소 늘 우리 공주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고 뚜껑이 열려 쓰는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저희들 과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직 전 남편 새끼랑 이혼을 하기 전에 그때가 저희 둘째 15개월 정도 됐을 시기입니다. 3년 전이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 응? 누구지? 하고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저기요 꽁꽁씨 와이프 되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맞다 너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남편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데 인연이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전 남편 새끼는 저랑 동갑이에요. 사실 만나자 이거 말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설마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마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거지 같았습니다. 만났는데 인연이 저한테 그래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임신했다고. 벌써 5개월 됐다고 하는데 그래 뭐 보니까 배가 살짝 부르긴 해요. 근데 이 거지같고 당당한 태도에 너무 열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했다가 내 새끼들 인생을 조지게 되는 거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일 듯 노려보고만 있는데 인연이 거기다 대고 실실 쪼개며 또 하는 말. 아니 그 일은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럽니다.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년이 다 있어. 여하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걔 난리 쳤죠. 시모 멱살까지 잡아가며 왜 숨겼어? 라고 지랄했더니 이 할매가 그럽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연히 나도 화가 났지. 근데 내가 태몽을 꿨는데 그 꿈이 아무래도 아들 같더라. 그래서 차마 치우라는 소리는 못했다. 네가 참아라. 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호랑말코 같은 소리를 하는데 뭐 참아?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저도 모르게 반말을 했어요. 야 이 미친 망고야 지금 그게 말이야? 뭘 참아? 이랬더니 이 할매가 더 거지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내가 이랬겠냐. 대는 이어야 하는데 이제 어쩌겠냐. 그러니 정 그러면 네가 데려다 대신 키워라. 결국 눈깔이 뒤집혀 다 때려 부수는데 누가 연락을 한 건지 남편까지 달려와 싹싹 빌고, 그런데 애는 절대 치울 수 없다며 연병을 떱니다. 두 모자가. 생각할수록 너무 거지 같으니까 다 생략하고 짧게 쓰겠습니다. 결국 이혼했어요. 아니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때 제가 이 새끼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년 아무래도 꽃뱀 같다. 조금 더 확인해봐라 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건요 제가 진짜로 꽃뱀이라고 확신을 했다기보다는 암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잡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개같고 비참했지만 그래도 그땐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확신까지는 아니라 해도 그녀의 너무나 당당하고 거지같은 태도에 얘는 절대 정상 아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느꼈어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제 말처럼 꽃뱀이 맞았네요. 다 틀렸어. 여하튼 그래요. 이런 제 충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그냥 사뿐
순순히 무시. 그렇게 저랑 지 새끼들 다 버리고 집만 제 명의로 바꾸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특히 그 상간년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더니 전 시모가 위자료 도둑하고 또 집 대출까지 싹 갚아주더라고요. 당시 기준 다 합하면 한 7억 좀 넘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안 보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 그지 같은 놈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콜 때립니다. 아우 씨. 여하튼 그래요. 일 터진 지 2개월 만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전업주부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워킹맘이 돼야 했습니다. 당시 큰아이가 4살이고 둘째가 17개월 됐을 때였어요. 15개월 때 바람을 들켰고 2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뭐 집도 받았고 또 직업도 있고 저희 친정도 뭐 넉넉한 편이니까 금전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특히 큰아이 어린이집에 이혼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 팔고 이사까지 했죠. 저희 친정 근처로요. 어차피 애도 돌봐야 하니까. 그전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이건 큰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이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혼녀 딱지라는 게 참 그래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피해자인데 그냥 죄인, 약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과거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전날 그렇게 이뻐하던 지 새끼들 단 한 번도 안 찾고 룰루랄라 하던 이 그지 새끼가 아까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근데 너 이사했냐? 이지랄. 아이 개 또라이 같은 놈. 야 이 미친 새끼야. 나 이사한 지 2년 반 됐다. 대충 이러면서 개쌍욕 날린 후에 끊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이 새끼가 갑자기 울어요. 웁니다. 엉엉엉엉. 보니까 술을 좀 처마신 것 같은데 막 울면서 이런저런 미친 소리를 뱉어대기 시작해요. 대충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랑 이혼한 후에 배가 많이 부르니까 서둘러 시골 올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지 같고 커갈수록 더 이상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년도 참 대단한 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이 신발놈아 나도 당연히 넌 줄 알았지. 네 새끼가 아닌 걸 알았으면 내가 낳았겠냐고. 내 인생 돌려내라. 내 인생 네가 책임져. 이러면서 그냥 이대로 비밀로 하고 조용히 묻고 더블로 가자라고 했답니다. 아니 지가 곽철용이야? 뭐 결론은 어찌어찌 이혼을 하긴 했다는데 보니까요 아이고 이건 뭐 피해가 불효막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년이 손자 낳았다고 지애미 애비가 그렇게 퍼졌다고 해요. 액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시모는 쓰러졌고 결국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는데 진짜 너무 고소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알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혼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요. 그리운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이. 와 이런 그지같은 놈. 순간 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바로 쌍욕을 박았습니다. 야 이 미친 쓰레기 같은 놈아 뭐? 돌아와? 진짜 쳐돌았냐? 나는 너 같은 쓰레기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전에 분명히 약속했지. 새끼들 평생 안 본다고. 그래도 꼭 봐야겠으면 법원에 가서 교섭권 판결 받고 와라 이 그지 같은 놈아. 그리고 네 부모들도 똑같아. 천벌 받은 거야. 마지막에 그래도 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애가 달래가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그년이 그걸 보고 있다고 눈치 보면서 매정하게 밀치고 내친 거 그게 사람 새끼들이냐? 생각만 해도 역겹다. 다 필요 없고 다시 새장가를 가서 손자를 낳아주든지 알아서 하고 명심해. 너 앞으로 평생 낳아 볼 일 없을 거고 애들한테는 아빠 사고로 뒤졌다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알았냐? 이러고 끊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 저 새끼가 정말로 만나고자 한다면 전날 약속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들 보여줘야 하는 건지, 물론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갈 생각이지만 지금 너무 성질나서요. 일단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끈덕지게 문자가 오는 중이고요. 혹시나 법적 싸움이 있을까 싶어 차단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엄마한테 슬쩍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도 애들은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러시는데, 저는요 진짜 죽어도 싫거든요. 정말 너무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속은 썩고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글 써본 겁니다. 저 새끼한테 욕이나 한 바가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이가 친자였다면 돌아오고 싶다느니 하는 개소리도 안 했겠다 이거네요. 그랬는데 결국 끈 떨어지니까 오겠다 이지랄. 헐, 아니 지가 아니 무슨 글쓴이가 고물상이야? 패폰 받아주게? 꺼져. 개 양아치 같은 놈. 썩은 지 애미애비랑 지옥이나 가라고 해요. 2번. 증거고 나발이고 그냥 번호부터 바꾸세요. 아우 징그러. 쓰레기가 어디서 수작이야. 그래, 딸들이 보고 싶으면 얼른 오라고 하세요. 와서 보라고 해. 그 대신 지금까지 네가 했던 개짓거리 다 알려줄 거고,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만나보라고 해요. 3번. 소름 끼친다. 저 새끼도 그렇고 할매도 그렇고 할배도 그렇고 특히 그 와중에 적반하장. 와, 개조합이네. 4번. 님 전 남편은 반드시 재혼을 할 사람이에요. 님이 안 받아주면 무조건 딴 여자랑 재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혼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러면 또 쓰니 딸들 아예 안 보겠죠. 아시겠죠? 만나게 해줘봤자 애들 상처만 더 커져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5번. 교섭권 받으려면 양육비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나? 그런데 이 정도 쓰레기라면 양육비로 대충 100만 원만 달라 해도 알아서 깨질 거예요. 꺼질 거야. 아우 돌로 패서 찢어 죽일 놈. 6번. 근데 쓰니 엄마도 좀 웃기네. 아니 애들을 왜 보여주라고 하는 거야? 미친 거야 뭐야? 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봤으면서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도 저 집이 돈은 좀 있나 봅니다. 막 퍼주고 한 거 보면. 그리고 그 여자 말하는 게 나오네요. 네 새끼인 줄 알았으니까 나았지. 돈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지 같은 일 너무 좋아요. 축하합니다. 고마워요.